자, 오늘부터는 우리는 새로운 대단원으로 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네 번째 대단원인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단원은 인간이 어떤 공간에서 이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촌락과 도시로 나누어서 우리가 특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대단원에서는요, 다섯 번째 대단원이고요.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학습을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에서 살던, 촌락에서 살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해서 아무튼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또 만들어낸 것들을 소비하기도 하고, 자, 그런 특성들이 공간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다른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주 공간에서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우리가 촌락 다 배우고 나서 도시를 배웠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촌락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활동인 농업, 그 다음에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 활동인 공업이나 서비스업을 차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에서의 기초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농촌의 변화는 대부분 전통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통 농촌과 그렇지 않은 근교 농촌 배웠었죠. 전통 농촌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생각하시면 되고, 근교 농촌은 이렇게 대도시권에 속해 있는, 우리 그때 이제 대도시권 공간구조 배우면서 알아봤었죠. 근교 농촌 혹은 맨 바깥에 있는 이제 배후 농촌 지역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그런 농촌과는 다르다. 네,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온이 높고 평야가 넓은 지역에서는 주로 벼농사가, 산간 지역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집니다. 평야에서 주로 벼농사를 하는 이유는 논 보셨죠, 여러분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물을 가둬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평평해야겠죠. 물이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반면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 자체가 경사져 있다 보니까 물이 좀 잘 빠지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주로 밭농사라든지 아니면 과수 농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연지리 지형 시간 때 같이 배웠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평야 3대장이 있습니다. 네, 전남, 전북, 충남.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동고서저 지형이잖아요. 그죠? 네, 서쪽, 이렇게 해안가에 가까이 갈수록 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이 많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대장을 꼽으라면 전남, 전북, 충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 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네. 왜 감소하느냐? 이촌 향도로 인해서 다 도시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기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세 드신 고령의 그런 분들이 넓은 경작지를 다 경작하시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트랙터라든지 이양기 이런 농기계들이 활발하게 도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농가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농가 인구 비율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반면에 뭐는 증가하고 있냐면요, 총 경지 면적은 감소한다. 자, 경지 면적 또한 감소합니다. 전체 땅 중에서 농사를 짓는 땅의 면적이. 근데 뭐는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냐면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농가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감소하긴 하는데 농가 수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까 하나의 농가가 책임져야 될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노동력 부족에 따른 그루가리 감소와 휴경지 증가로 인한 경지 이용률 감소. 네, 우리가 농경지라고 용도를 딱 한정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100%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고령의 어떤 농가 인구 분들이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으시는 휴경지가 증가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루가리라고 해서 한 땅에서 두 번 연속해서 농사를 짓는 게 있거든요. 쌀농사 다음에 보리를 심는다든지 해서 기후가 좀 온난한 지역에서 겨울까지도
경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그루갈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지 이용률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위탁 영농 및 영농회사 등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앞서 배웠었죠. 땅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사 같은 곳에다가 농업을 그냥 위탁시키는 겁니다. 위탁을 맡겨서 조금씩의 이제 수익만 같이 받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나왔던 그루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모내기, 우리나라에서 주된 농업은 거의 벼농사니까 벼농사를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모내기가 보통 언제 이루어지냐? 네, 선생님은 쌀로 유명한 고장 이천에서 왔기 때문에 모내기 시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인 보통 5월에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추수, 우리가 벼를 걷어들이는 걸 수확을 추수라고 하죠. 추수는 그럼 언제 하나요? 그쵸? 우리 민족의 대명절 중에 하나인 한가위가 그 해에 걷어들였던 수확물들을 이제 조상님께 풍년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해에 이제 경작했던 햇곡식이나 햇과일 등을 차례상에 올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세레모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한 9월, 10월 정도? 요때쯤 수확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추석이 좀 빠른 해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 2, 3, 4는 우리가 기후적으로 좀 쌀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가능하냐? 좀 남쪽 지역 있죠? 전남, 전북이라든지 혹은 뭐 경남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좀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보리 정도는 자랄 수 있는 온난한 기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벼를 먼저 논에서 재배하고 난 후에 거기를 갈아엎고 나서 다시 뭘 심느냐? 보리를 심습니다. 네. 이 방식을 우리는 그루갈이라고 해요. 이모작이라고도 합니다. 2번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높은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하고요. 경남, 전북 일부 지역에서도 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지율과 경지 이용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먼저 경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땅 중에서 농사를 짓는 땅의 면적을 경지 면적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지금 감소하고 있었죠. 전체 면적 중에서 농사 짓는 땅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촌 향도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촌 향도 현상에 의해서 인구가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면적을 좀 많이 도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농경지 면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지 이용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전체 농경지 면적 중에서 농사를 짓는 면적. 자,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자, 지금 4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체 통틀어서 100으로 봐볼게요. 자, 100으로 봐보면 여기서의 경지 면적은 지금 몇이에요? 자, 경지 면적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전체 100 중에서 자, 4칸 중에서 농사를 짓는 땅은 여기 농사를 쉬고 있는 땅까지 여기까지를 봅니다. 그러면 100분의 75로 해서 이제 75%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런 다음에 경지 이용률을 한번 보게 되시면 여기는 지금 공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아닌 겁니다. 경지 이용률을 예로 한번 들어보게 되면 전체 면적은 100이죠. 죄송합니다. 전체 면적을 이제 75죠. 왜냐면 얘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75 중에서 농사를 현재 경작하는 그런 면적을 보는 겁니다. 75 중에 지금 얘랑 얘만 경작을 하고 있어요. 75분의 5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되면 한 뭐 66% 정도 된다고 볼까요? 네, 요 정도로 보는 겁니다. 경지 면적과 경지 이용률은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농사를 짓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경지 이용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경작을 안 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되니까 경작을 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그루가리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다가 지금 벼를 한번 심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보리를 또 지었어요. 이 면적만큼. 그러면 경지 이용률은 75분의 50이 아니라 75분의 75가 되는 거예요. 100% 활용을 하는 그 면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얘가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만큼의 부담량을 얘가 보리를 한 번 더 경작함으로써 채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루가리가 증가하게 되면 경지 이용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 구조의 변화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영농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다 쌀농사였어요. 주곡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주로 주식에 쓰이는 곡물을 경작하는 그런 작물 재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런 농작물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변화했죠. 네, 쌀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밀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채소, 과일 이런 것도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쌀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네, 농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채소 및 과일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먹을 만큼 농작물이 재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수만 있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여가 생활 시간도 하다 보니까 또 1인 가구도 많아지죠.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로 가게 되냐? 이제 뭐 건강, 웰빙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좀 더 내 몸에 좋게끔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 거의 탄수화물 같은 거 소비 안 합니다. 네. 건강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채소라든지 몸에 좋은 과일, 그다음에 뭐 웰빙 푸드 이런 거 찾아서 이제 찾아 먹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까 채소라든지 과일 재배 면적이 확대되게 되는 거죠, 점점. 자, 7번째. 겸업농의 증가로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더라. 네, 농사만 짓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농사 외에 어떤 경제 활동을 또 하는 그런 겸업농이 증가하게 되면서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값싼 외국 농작물이 수입되면서 식량 자급률이 악화된다. 자, 쌀이죠. 자, 쌀은 그래도 아직까지 자급률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를 많이 지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적으로도 쌀 농사를 짓기에 좋죠. 계절풍 기후이기 때문에요. 자, 하지만 뭐 사료용으로 쓰이는 옥수수라든지 혹은 우리가 뭐 빵이라든지 국수 같은 걸 만들 때 쓰이는 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대량 재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싼 값에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이런 곳에서 많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급량은 좀 많이 낮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꺾은선 그래프가요. 이게 자급률을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옥수수는 수입을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네. 하지만 전체 곡물 평균 자급률에서 약간 높은 정도에 있는 것은 밀, 가장 높은 것은 쌀이죠. 거의 100% 우리나라에서 자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쌀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거의 젊은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기 때문에요. 창고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쌀 소비하기 운동 이런 것들도 예전에 많이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는요. 떡 케이크가 나와요. 네. 그 달에 생일이 있는 사람은 떡 케이크가 나옵니다. 군대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케이크는 보통 밀로 만들잖아요. 밀가루로. 근데 우리나라 쌀의 어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진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장려하는 겁니다. 많이 먹어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떡 케이크가 이렇게 배급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그러면 이 농업에 의해서 경작되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쌀입니다. 풍부한 농업 용수가 필요해요. 사진 보시면은 다 물이 채워져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러한 물을 가둬 놓을 수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쪽, 전남, 전북, 충남, 중남부 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됩니다. 왜 그러냐면 쌀은 우리나라의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배 면적이 가장 넓대요. 왜 그러냐면 벼는 이제 심는 것도 수확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도 효율적으로 그 친구를 경작하고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가장 많이 잘 돼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제주는 논 비율이 최저입니다. 우리 자연지리 때 배웠죠? 제주는 기반함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무암은 구멍이 숭숭숭 많이 뚫려 있죠. 배수가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현무암이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주상절리가 많기 때문에요. 주상절리는 틈이잖아요. 그 틈 사이로 마찬가지로 배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 비율이 최저라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재배 면적은 감소한다. 농사 많이 안 짓잖아요. 하지만 뭐는 증가한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알아볼 농작물은 맹류입니다. 보리나 밀을 통틀어서 맹류라고 하고요. 주로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된다. 그루가리가 뭐였어요? 벼농사 짓고 나서 추울 때 그 벼농사 쉴 때 거기다 다시금 농사를 한 번 더 짓는 게 그루가리였죠. 하지만 이제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남부에서 가능하고요. 전남, 전북, 하나 더 넣자면 경남까지 가능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최근 생산량이 급감하더라. 보리 잘 안 먹잖아요, 요즘에.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밀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왜 생산량은 급감하겠습니까? 값싼 외국산 밀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은 과수입니다. 과수는 좀 중요한 친구예요. 채소와 더불어서. 자, 과수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재배가 된대요. 그래서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 이제 경북이잖아요. 경북이 굉장히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따갑게 내리쬐는 떼양볕으로 유명한 곳인데 일조량이 풍부한 경북과 제주에서 이런 과수가 많이 재배가 되고요. 과수는 물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지는 완만한 경사지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경북 내륙 산간 지역이라든지 혹은 제주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반함 특성 때문에 배수가 굉장히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소우지이면서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으로 둘러싸여서 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경북 내륙 산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른쪽에 넣어놓은 여러 가지 지금 과일들의 특산물들이 나오는 지역들을 봤는데요. 영주, 상주, 김천, 그다음에 여기 영덕은 바닷가긴 한데 이 지역들이 다 지금 경북 내륙 산간 지역입니다. 네, 다 지금 소우지이면서 분지이면서 일조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이런 맛있는 맛 좋은 과일들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요. 이런 과일은 아까 나온 벼농사처럼 기계로 심고 기계로 수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계화라든지 혹은 뭐 비닐하우스 안에서 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하기 힘들다라는 건 생산량이 적다는 얘기죠. 생산량이 적으면 수요는 느는데 생산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쌀값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변동폭이 작은 반면에 과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막 태풍이 얼마나 오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참외가 이제 유명한 곳이 성주인데요. 여기도 경북 내륙 지역이에요. 요즘 선생님이 이제 참외 사러 마트에 가보면은 5개에 10,000원 막 이래요. 예. 예전에 선생님이 자취할 때 대학생 시절에 참외 많이 사 먹었는데 그때 막 한 봉다리 가득 담아가지고 막 3,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수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조절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따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대요. 요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뭐 웰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수능 치고 나면 이런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유명한 과일이 감귤이잖아요. 근데 감귤을 수확하기에 일손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감귤 따기 알바를 신청하게 되면 제주도 자체에서 항공권과 숙박권을 다 줍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감귤 따면서 알바하고 무료로 이제 숙박하고 하면서 번 돈으로 이제 제주도 관광도 하고 그런 젊은이들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여유가 생기면 이런 알바 농촌 일손도 도우면서 제주 관광도 같이 하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과수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친구가 채소입니다. 네, 종류가 다양하고요. 수확 횟수가 많대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답니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우리 농촌 근교 농촌 배울 때 알아봤던 네, 시설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생산량이 아주 많다. 그 중에서도 누가 많냐? 전남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이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배수가 좀 양호한 지역이 좋아요. 반농사니까. 그래서 산간이 좀 많은 강원 충북 지역, 그다음에 기반암 특성 때문에 물이 잘 빠지는 제주도의 도내 생산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수와 더불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관심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 주요 농축산물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쌀은 평야지대에 많이 위치한다고 했었고요. 식생활 변화와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쌀 많이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개방되면서 외국산 값싼 쌀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배 면적이 많이 축소됐다. 하지만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1위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남, 전북, 충남 이 세 지역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평야가 많아서 쌀 생산량 많습니다. 자, 생산량, 재배 면적 모두 전남이 1위고요. 네, 그다음 충남이 2위입니다. 맹류, 보리나 밀 얘기하는 거고요. 주로 논에서 쌀의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겨울이 온난한 남부 지역, 전남, 전북, 경남의 생산량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비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고요. 밀은 대부분이 수입입니다. 자, 그 다음 과수채소는 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벼에 비해서 기계화가 미약합니다. 네, 그리고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높죠. 배수가 양호하고 완만한 경사지에서 노지 재배, 비닐하우스 재배 어렵다고 했어요. 노지 재배되는 경우가 많다. 쌀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큰 편이며 하나를 재배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산간 분지 지역인 경북과 기반암 특성에 의해서 벼농사가 어려운 제주도에서 생산량이 많습니다. 뭐 경북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사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주 하면은 뭐 감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채소 전남이 생산량 1위다. 그리고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에서 지역 내 작물별 생산량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남은 크게 높진 않겠죠. 왜냐하면 전남은 벼농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 1년에 여러 번 수확하는 경우가 많다. 네, 비닐하우스도 가능하고 노지 재배에서도 여러 번 수확할 수가 있으니까 재배 면적 대비 수확량이 많으며 네. 그러니까 경지 이용률이 높겠죠. 같은 땅에서 여러 번 이용률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수확을 하니까 작물 중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다.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특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축산물이 있는데요. 이제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농업이죠. 자, 이런 축산업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목축업과 낙농업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축업은 고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낙농업은 유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축업 주로 제주도와 대관령 등지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산간 지역이죠. 수요 증가로 인해서 대규모로 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 유구를 사육하는 기업적 규모로 발달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낙농업은 우유와 유제품 수요 증가로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 수준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장하게 됐고요. 자, 이런 우유와 유제품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유급식 하잖아요. 유통기한이 길던가요? 네, 길어야 거의 일주일, 막 5일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밀집돼서 이런 유제품을 소비하는 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면 얘네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인구 밀집된 수도권이라든지 부산과 그 남동 이메 공업 지역 그 주변에 이런 낙농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네, 충청권까지 가도 그날 안에 이제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는 충청권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 구조의 변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넣어둔 그림은 꼭 한번 일시정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쌀은 전남, 전북, 충남 이제 서쪽 지역이죠. 평야 지역. 산지의 비중이 높은 강원, 충북은 쌀 생산량이 적다. 두 번째, 제주도는 기반함, 현무암이고 주상절리 많아서 물 잘 빠진다. 논 비율이 낮고요. 쌀 생산량이 가장 적습니다. 자, 주로 그루가리 작물로 재배되는 맹류는 겨울철이 따뜻한 전남, 전북의 생산량이 많다. 네, 그루가리 기억해 두시고. 자, 사과 생산량이 많은 경북과 감귤 생산량이 많은 제주는 과실 생산량이 많다. 과일 하게 되면은 경북, 제주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소는 전남의 생산량이 가장 많고 여러분 이 비중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동그라미 크기가 생산량이잖아요. 아, 재배 면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이지 전남에서의 비중이 높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채소 비중이 높은 친구는 산간 지역이 많은 강원도가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 및 농업 구조의 변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밭의 비율은 논의 비율과 반비례하고요. 당연히 논농사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밭농사 많이 안 하겠죠. 자, 겸업농가 비중은 전업농가 비중과 반비례한다. 예. 농업에 올인하느냐 혹은 뭐 부업을 뛰느냐 그 차이입니다. 경지 면적은 평야 지역이 많은 전남 그리고 죄송합니다. 경지 면적이 꼭 평지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밭농사도 할 수 있으니까 농업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순으로 경지 면적이 높겠죠. 네. 전남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경북 지역 여기는 과수 농사를 좀 많이 하겠죠. 밭농사라든지. 그 다음은 네, 충남 순으로 넓고 그 다음 제주가 가장 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기반함 특성도 있고요. 제주도는 농사를 되게 많이 지을 것 같지만 사실상 제주도에서는 관광 산업이 더 활발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지 면적이 생각보다 좁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현무암이 기반함인 제주도는 밭의 비율이 가장 높고요. 산지 비중이 높은 충북과 강원 또한 밭의 비율이 높습니다. 밭의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은 당연히 반비례하니까 논의 비율이 가장 높겠죠. 네 번째, 농가수와 전업농가수는 경북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전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업하게 되면은 거의 경북 전남이 탑2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다음 제주가 가장 적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관광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겸업농가 수는 도시의 비중이 높은 경기가 가장 많다. 네. 당연히 그 대도시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사는 부업으로 하면서 뭐 임대업이라든지 혹은 도시로 이제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농가소득 구성의 변화예요. 자, 200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농업으로 얻는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뭐는 증가했냐면요. 농업 외소득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겸업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겸업농가 비중은 제주, 경기가 가장 높다. 제주는 관광산업 때문에 경기는 대도시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북이 가장 낮다라는 얘기는 경북은 농업에 올인하는 전업농가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경기도는 지가가 높아서 농가당 경지 면적이 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경지 면적이 많이 적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다가 뭐 빌딩 짓거나 뭐 집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창고 짓거나. 시설 재배 면적이 넓다. 왜 그러냐면 땅값이 비싸니까 여러 번 지어서 뽕을 뽑아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하는 거고요.
여덟 번째, 경북과 전남, 전북은 전통 농촌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농업에 올인하는 전업 농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겠죠. 자, 여기까지가 농업 파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인 농업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농촌은 계속해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같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농촌은 근교 농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골인 전통 농촌의 변화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왔죠. 이촌 향도 현상에 의해서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했고요. 인구도 감소하고 농가도 감소하고 경지 면적도 감소했어요. 자, 근데 딱 하나 증가한 게 있었다. 그것은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경지 면적입니다. 자,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했다. 왜 그러냐면 경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농가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의 집단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경지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농사를 지었던 쌀. 이것은 이제 남부와 중부,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됐고요. 대표적인 곳은 전남, 전북, 충남 이 세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고서저 지형에 따라서 평야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부 지역에 벼농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리는 벼의 그루가리 작물이라고 했어요. 벼농사가 끝나고 나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겨울철 동안에 재배되는 작물인데 겨울에도 자라야 되기 때문에 기후가 좀 온난한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남부 지역이고요. 어느 지역이 대표적이냐면 마찬가지로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 주로 보리, 그루가리 작물이 재배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수와 채소인데요. 이 두 친구는 예전에는 크게 각광을 받지 않았었지만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건강, 웰빙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최근에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북과 제주, 채소 같은 경우에는 산간 지역이 굉장히 많은 강원이라든지 혹은 충북 그리고 전남도 많고요. 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 이런 지역에서 채소가 주로 많이 재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축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고기를 얻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목축과 그다음에 그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유제품을 만드는 낙농업이 있겠습니다. 먼저 목축 같은 경우에는 산간지대가 많은 제주라든지 강원에 있는 대관령 이런 데서 가축들을 주로 키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전과는 다르게 대기업, 기업적 목축을 통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업이 이런 목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낙농업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짧고 변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소비시장 인근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 지역에 낙농농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농촌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득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고령화되고. 그래서 현대 농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리적 표시제라는 겁니다. 보성녹차, 우리나라 지리적 표시제 1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온 특산물을 지역 어떤 보증서처럼 보성에서 생산된 녹차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면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농촌의 어떤 소득 저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 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로컬 푸드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많이 소비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를 가지고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되고 환경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소비 촉진, 활성화 이런 것들을 노려보고자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소 마케팅은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 자원이라든지 자연 경관 등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활용해서 농촌의 소득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지 면적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전남, 경북, 충남 이 지역이 경지 면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전남과 충남은 좀 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산간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밭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과수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주로 서쪽이죠. 전남, 전북, 충남은 논해 비율이, 그 다음에 경북과 강원 산간 지역은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요. 제주 지역은 좀 다르죠. 네, 그 현무암이라고 하는 기반암과 주상절리가 많기 때문에 물이 보이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배수가 양호해서 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보았습니다.